저는 장성록이라고 하고요. 매스프레소랑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교육에 판다라는 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이 발표에서 예시를 들려고 하는 판다라는 서비스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판다라는 서비스는 현재 MAU 100만 정도의 글로벌 교육 앱입니다.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UI를 갖고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큰 기능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문제를 검색하는 기능, 대학생 선생님들과 질문 답변을 하기도 하고 수식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수식 계산기라든지 영어 번역,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무제한 문제 스트리밍 서비스의 푼다 이런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부가적인 몇 개의 기능들도 존재하고요. 와이파이 존 같은 특이한 기능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기능들을 학생들에게 더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자 많은 기능들을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식의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복잡하고 빠른 개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해결책 중 한 가지로 다양한 모듈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판다에는 총 7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발표를 신청할 때만 해도 총 8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7개의 모듈과 1개의 개발 중이던 모듈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하나의 모듈이 추가되고 하나의 모듈은 삭제되기도 하면서 현재는 7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대체 왜 판다는 저렇게 많은 모듈로 이루어져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있을 텐데요. 그 의문점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모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에 따르면 모듈은 프로젝트를 별개의 기능 단위로 분할하는 코드 구성 모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모듈이 다른 모듈을 종속성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빌드, 테스트, 디버그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New 모듈을 클릭해보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요. New 모듈을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모듈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듈 중에서 대부분은 모듈이라는 단어와 라이브러리라는 단어로 끝이 맺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듈과 라이브러리의 차이가 대체 무엇일까라는 혼돈이 생길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도 일종의 모듈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들은 안드로이드 모듈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은 라이브러리입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와 안드로이드 모듈, 앱 모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둘은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라는 말은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도 앱 모듈과 동일하게 자바 포틀린 파일, 그리고 레이아웃이나 드로우벨 같은 리소스 파일을 포함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까지도 완전 동일하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는 모듈을 결국 빌드했을 때 어떤 파일로 컴파일이 되는지가 차이점이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는 결국 다른 앱 모듈에 혹은 다른 라이브러리에 종속성으로 포함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는 AAR이라는 안드로이드 아카이브 파일로 자바 라이브러리는 JAR이라는 자바 아카이브 파일로 컴파일됩니다. 그래서 AAR 파일과 JAR 파일은 다른 모듈에 종속성으로 포함해서 빌드를 하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폴더 그림에서 오른쪽에 점이 찍혀 있는 것들이 안드로이드 앱 모듈이고요. 책 모양의 그림이 있는 게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자바 컵 모양이 있는 게 자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잠깐 직접 확인 한번 해보고 갈까요? 익숙한 안드로이드 라이브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미리 간단하게
뉴 앱이라는 이름의 안드로이드 앱 모듈을 생성해 놓았습니다. 앱 모듈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냥 앱과 동일하게 APK 파일을 빌드해주는 그런 앱 모듈입니다.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인데요.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펼쳐보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바 파일들도 추가할 수 있고 드롭을 XML 같은 리소스 그리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까지 기존에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 모듈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라이브러리는 단순한 자바 코드들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들을 한번 간단하게 빌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빌드를 해보면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빌드의 결과물로 AAR 파일, 안드로이드 아카이브 파일이 빌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빌드를 하게 되면 자바 코드 모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빌드의 아웃풋으로 자바 라이브러리라는 JAR 파일이 빌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스트럭처를 들어가서 서로 다른 모듈들의 종속성을 직접 추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앱이라는 기본 앱 모듈에 자바 라이브러리라는 모듈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빌드 그래들에서 앱의 빌드 그래들에서 자바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바 라이브러리에는 간단하게 my 클래스라는 비어있는 클래스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바 라이브러리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앱 모듈에서 my 클래스라는 앞서 말했던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가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모듈이 뭔지 약간 감이 잡혔을 것 같은데요. 그럼 대체 모듈은 대체 왜 어떻게 쓰는 건지는 감이 아직 안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게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햄버거 스토어라는 이름의 앱 모듈을 통해서 APK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햄버거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피자 가게도 하나 더 운영하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자 스토어라는 새로운 앱 모듈을 추가해서 또 피자 스토어라는 APK를 빌드해서 배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둘 다 너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모든 가게에 콜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구인을 해서 드링크 메이커라는 음료수 기계의 자바 코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드링크 메이커는 음료 원액을 넣으면 음료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마법의 코드인데요. 그래서 이런 자바 코드를 개발을 하고 두 가게에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그 똑같은 자바 코드를 햄버거 가게와 피자 가게에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두 가게에 코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코드를 콜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던 와중에 햄버거 가게 콜라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네, 햄버거 가게 콜라 기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제 수정을 해서 고쳤더니 이제 피자 가게의 코드도 똑같이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사 붙여넣기해서 만들었던 코드이기 때문이죠. 똑같이 두 번을 수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개발자는 똑같은 일을 두 번 하기 싫기 때문에 해당 자바 파일을 드링크 메이커라는 자바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앞서 만들었던 해당 자바 파일을 이동을 시키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햄버거 가게와 피자 가게의 종속성을 추가하여서 드링크 메이커라는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드링크메이커라는 음료 기계가 고장이 나도 단 한 번만 수정하면 두 곳에서 수정된 기계가 발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사용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던 와중에 사장님이 이제 치킨집도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넣어서 자기가 새로운 간판을 디자인해왔다고 하면서 간판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네, 사실 사장님은 백종원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새 간판을 이렇게 사장님이 디자인을 해왔는데 이제 치킨집을 포함해서 이 새 가게에 해당 간판을 디자인해서 넣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만약에 이거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뷰로 만들어 놓는다면 재사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로고뷰라고 임시로 지었는데요. 그래서 로고뷰를 만들고 동일하게 새 가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의문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코드가 잘못됐다면,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번에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고쳐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름은 디자인 라이브러리라고 짓고요. 해당 라이브러리를 새 가게에 전국성을 추가해서 해당 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디자인 라이브러리에는 방금 추가했던 간판 디자인 외에도 예를 들면 메뉴판 디자인, 유니폼 디자인 같은 디자인에 포함된 뷰, 혹은 애니메이션, 혹은 드로블 같은 다양한 리소스들을 추가해서 새 가게에서 편리하고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사장님 얼굴을 갑자기 로고에서 빼고 싶다, 너무 부끄러워서 다 빼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이 해당 뷰만 조금 수정해주면 순식간에 새 가게에 변경된 로고 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드링크메이커라는 음료 기계에도 갑자기 통일감 있게 얼굴을 입히고 싶다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런 디자인을 입혀서 뷰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뷰는 디자인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준다면 해당 자바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지 않고도 해당 자바 라이브러리 디자인 라이브러리 정수성을 추가하여서 그 새 가게에서는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음료 기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수정을 하면은 기존 모듈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도 새로운 변화에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처럼 예시를 들어서 모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쩔 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모듈을 잘 활용하면 특히 여러 앱을 빌드할 때 동일한 구성 요소를 재사용하려는 경우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로그인 로직을 포함하고 있는 로그인 액티비티라든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뷰나 유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모듈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시 앞서 말했던 콴다라는 앱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 콴다는 왜 저렇게 많은 모듈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콴다는 현재 콴다와 콴다 선생님이란 두 가지의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콴다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앱이고요. 선생님은 학생들과 질문 답변을 해주는 대학생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두 개의 앱 모듈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두 개의 앱 모듈을 통해서 두 개의 APK를 빌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앱에는 굉장히 비슷한 UI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앱이지만 공통적인 디자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채팅 UI나 프로필 화면 UI, 그리고 팝업이나 시스템 아이콘들 이런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앱이라는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해서 두 앱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레이아웃이나 리소스 그리고 유틸 같은 것들을 베이스 앱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해서 간편하게 통일성 있는 디자인 컴포넌트들을 두 가지 앱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폰트나 스타일, 컬러 같은 것들은 오직 베이스 앱에서만 추가해서 개발하도록 강제를 했더니 디자인 재사용성은 매우 높아지고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랑 도메인이라는 모듈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클린 아키텍처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던 모듈인데요. 도메인 모듈은 순수한 데이터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로만 존재하고 있는 자바 라이브러리이고, 데이터는 네트워크나 캐시 등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레트로핏이나 램 같은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해서 유즈 케이스를 구현한 그런 코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을 이런 모습으로 구현할 당시에는 판다와 판다 선생님 두 가지 앱의 데이터 클래스가 거의 90% 이상 가까이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판다 앱이 굉장히 빠르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동일한 비율의 데이터 클래스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제 최근에는 데이터와 도메인 모듈을 앱과 판다 티처 각각 별개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저희 3달 정도 걸려서 완성했던 그런 수식 계산기 프로젝트인데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캘큘레이터를 처음 개발하던 시절에는 독립적인 캘큘레이터라는 모듈을 먼저 만들고 매번 오래 시간을 걸려서 판다 앱에 해당 기능을 붙여넣고 빌드를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너무 빌드가 힘들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면은 캘큘레이터 모듈을 데모 앱이라는 새로운 앱 모듈을 만들어서 데모 앱을 빌드하는데 사용을 하고, 데모 수준을 넘어섰을 때 실제 앱 서비스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시점에서 안드로이드 데모 앱에서 실제 앱으로 모듈의 정폭성을 옮겨가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니까 훨씬 가볍고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캘큘레이터에서 디자인 컴포넌트들을 추가해달라, 기존 디자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뷰를 다시 만들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베이스 앱에라는 디자인 컴포넌트들이 추가되어 있는 모듈을 다시 정폭성을 추가해서 개발하고 그 뒤에 다시 앱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나머지 2개의 앱 모듈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모듈을 나눠서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이 기능이 선생님 앱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모듈을 나눠서 개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기능이 잘 된다면 해당 기능을 떼서 다른 앱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나, 세 번째로 해당 기능이 너무 큰 규모의 작업이라 데모가 실제 앱이 될 때까지 꽤나 오랜 기간에 소요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존 앱이 너무 무거워서 개발할 때 앱을 자주 빌드를 하면서 확인하기 너무 버겁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을 세워서 한 가지라도 충족되는 경우 모듈을 나누어서 개발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듈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개발을 진행해본 결과 장점으로는 코드의 재사용성이 굉장히 많이 늘고 의존성이 적은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듈 단위로 코드를 수정하게 되니까 이 모듈이 너무 별로다라고 했을 때는 업데이트를 하거나 혹은 모듈 자체를 해당 기능을 앱에서 삭제해버릴 때 이 모듈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방식으로 하니까 훨씬 편리하게 개발을 진행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이제 모듈 단위로 빌드, 디버그,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전체 코드의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는 모듈 단위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용이했고요. 마지막으로 모듈화 장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빌드 속도 감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빌드 속도
속도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진짜 빌드 속도가 감소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빌드 시스템은 수정되는 모듈만 컴파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속도가 감소합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소를 하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실제 판다 앱을 7개의 모듈로 나누어져 있는 판다 모듈을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을 때와 직접 빌드해서 속도 비교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7개의 모듈일 때 5번의 디버그 앱을 빌드를 해보았는데요. 평균 한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7개의 모듈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모듈의 평균 빌드 시간을 한번 내어봤는데요. 네, 슬프게도 7개의 모듈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하루 넘게 소요를 했었고, 이 과정에서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단순히 이 발표를 위해서 하기에 나의 너무 아까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다. 내가 이틀을 더 써서 정말 이 앱을 빌드시킬 수는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서 포기를 했고요. 대신 열심히 구글링을 한 결과 어떤 다른 분이 직접 빌드 속도를 비교한 그런 결과를 포함인데요. 이 앱은 하나의 약 15,00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일 앱을 3개의 모듈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의 앱 모듈과 2개의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약 5,000개로 클래스를 쪼갰고 앱2와 앱3 라이브러리는 이제 독립적으로 앱에 포함되고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의 모듈일 때는 빌드 속도가 1분 10초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3개의 모듈로 나누어 놨을 때 변경이 만약에 앱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35초라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주는 속도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변경이 만약 라이브러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분 50초, 오히려 빌드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왜 하나의 앱을 빌드하는 것보다 라이브러리에서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가 라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종속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앱2에서만 변경이 일어났지만 앱을 실제로 빌드할 때는 그 상위 모듈인 앱도 다시 빌드가 되는데요. 이때 다시 빌드되는 과정에서 앱2와 앱에서는 디버그 앱을 빌드하더라도 앱2의 디버그 앱과 릴리즈 앱이 둘 다 빌드가 된 뒤 디버그 앱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드를 수정을 해서 앱2 앱을 빌드할 때 디버그 앱이라면 앱2와 앱3의 디버그 앱만 빌드하도록 하고 릴리즈 앱이면 앱2와 앱3의 릴리즈 앱만 빌드하도록 해라라는 명령어를 빌드 그래드를 조금 수정해주면 일정 부분 빌드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좀 더 하드하게 5개의 모듈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해당 앱을 더 잘게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앱에 있는 코드의 양이 줄기 때문에 빌드하는 속도는 점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5개의 모듈이 1개의 앱과 4개의 라이브러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3개의 모듈과 동일하게 이 4개의 라이브러리가 모두 독립적으로 서로 라이브러리끼리는 종속성을 갖지 않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빌드 속도가 감소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앱2가 앱3에 포함되거나 혹은 반대로 앱3가 앱2에 포함되거나 이런 종속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오히려 모듈 간의 종속성이 복잡해지고 모듈의 수정이 많다면 빌드 시간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생깁니다. 하위 모듈이 수정되면 상위 모듈도 같이 새로 업데이트해서 빌드를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종속성이 복잡해지면 개발하는데 빌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앱의 경우에도 실제로 굉장히 종속성이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개발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7개의 모듈을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합치면서 제가 예상했던 시간은 사실 빌드 속도는 모듈을 나눴을 때 줄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종속성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빌드 시간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터나이프나 대거 같은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빌드 시간이 굉장히 더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버터나이프만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빌드 시간이 뭐 1분 10초 정도가 걸리는 걸 버터나이프를 제거하면 30초도 안 걸리는 빌드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 모듈화로 된 앱들의 경우는 빌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앱만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체감하기에 여러 개의 앱을 사용했을 때는 코드의 재사용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코드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재사용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앱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듈이 생기면서 여러 개의 패키지들이 생기고 그 모듈마다 뭐 빌드 파일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패키지들, 그러니까 폴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뭔가 체감상 코드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개발자분이 해당 코드를 구경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아까 잠깐 봤었던 샘플 프로젝트에서만 해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비어있는 코드들인데 모듈만으로도 패키지가 굉장히 많아 보여서 코드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개발자가 합류했을 때는 코드를 익히는데 조금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라는 단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만약에 2개 이상의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거나 여러 개 앱으로 분리될 경우를 대비하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잘 변하지 않는 기능 그리고 독립적으로 구성 가능한 기능들을 먼저 모듈화를 해보면서 이제 많은 모듈로 앱을 쪼개서 구성해보는 것을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서